자, 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죠. 이 파문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지인에게 털어놓은 복잡한 그 심경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은 안 듣는다. 내가 지금 가진 게 한 개도 없다. 나중에 어려우면 좀 도와줘. 앞으로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하고 후배들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양심 선언을 요구하고 또 내란죄로 엮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같은 사람인지 또 다 각각 다른 사람인지도 불확실합니다. 자,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해석이 분분하고 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심 선언을 요구한 건 민주당 쪽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다. 그리고 내란죄로 엮는다라고 말했던 주체는 글쎄요, TV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정치권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거다. 그러면서 이 말한 주체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통화를 한 지인은 국민의힘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녹취가 공개된 취지가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말한 이 해명대로라면 말입니다. 물론 뭐 해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최초에 이 음성 파일이 나왔을 때 정치권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이 정말 회유를 당하겠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회유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말씀이 맞다면요. 근데 왜 이런 오해가 불거졌느냐. 사실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계엄 선포 당시에 직후에 뭐 홍장원 차장이라든지 또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진술과 증언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인물들을 민주당이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의 유튜브까지 출연해서 마치 뭐 여론 재판을 받듯이 취조를 당하듯이 나와서 진술을 하고 또 뭐 단어도 요원이니 인원이니 의원이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을 온 국민에게 생중계를 한 이상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곽종근 사령관이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압박에 못 이겨서 진술한 게 아닌가. 이 자체가 상당히 좀 불미스러운 것이죠. 그런 의구심이 이미 잔뜩 쌓여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런 이제 녹취를 들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놀란 거죠. 저는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특히 야당이 곽종근 사령관을 두고 뭐 왈가왈부하면서 뭐 이게 뭐 회유나 이런 정황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더욱더 곽종근 사령관의 주장이 더 선명성 있고 또 객관적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이 정치권의 무리한 개입이 이러한 오해를 좀 촉발시킨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회유 배후로 민주당을 계속 지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사 요청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허둥지둥대는 여당의 모습이 한심하다. 뭐 이렇게까지 반박을 했습니다. 양심 선언을 해야 할 사람은 곽종근 사령관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회유하고 협박해서 탄핵 공작을 하는 것이 정당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명확한 뒷배가 민주당으로 밝혀진 것 같은데 수사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심판이 임박하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엉터리 의혹을 제기합니까? 진짜로 한심합니다. 곽종근 회유는 누군가의 말처럼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와 같습니다. 파란색을 빨간색이라고 우기며 조작하고 선동하는 것은 진작 국민의힘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 의혹은 결국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고발전, 사실 수사기관이 개입되면 좋든 싫든 일단 실체를 밝혀야 하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체를 밝힐 게 있나요? 지금 자꾸 곽종근 사령관의 저는 이 통화 내역도 별로 놀랄 게 없다. 왜냐면은 곽종근 사령관님 누구는 나한테 뭐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데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자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압박을 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회유한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까 말까 한 거를 이야기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권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거짓말을 유도한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 이 행태가 과연 적절한가? 이미 곽종근 전 사령관이 몇 번이나 밝혔듯이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내 부하들이 다 들었는데 그리고 부하들도 증언을 다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내용들, 증언들은 내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을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통화 내용을 갖고 자꾸 뭔가 이것 봐라 뭔가 민주당이 뒤에서 압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곽종근 사령관 그 통화 내용 보면은 애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를 였겠단다. 애들이라고 하잖아요. 얘들. 그러니까 동기들이란 게 명확하게 통화에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민주당이 압박을 하는데 다 사정을 아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통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인이라고 한 당협위원장 이분은 그 정말 곽종근 전 사령관 통화 내용 보면 본인의 막 그 개인 사정까지 다 털어놓는 정말 진솔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치적 목적으로 정쟁의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통화를 공개하는 게 괜찮은 일입니까? 지인과 네. 정말 가까운 사이의 통화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개인 사정까지 국민들이 다 알게 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거를 갖고 억지로 더 키워가는 국민의힘도 저는 자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녹취가 처음 공개됐을 때 어제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애초에 했던 그 발언 자체를 뒤집은 게 아니다. 발언을 하도록 회유나 압박이 있다면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염된 증언이다. 즉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부분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여당은. 그렇죠. 예전에 그 물론 주체가 다르지만 주체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지만 대장동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팀에 대해서 회유 협박이 있었다고 해서 탄핵까지 간 거잖아요, 검사. 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이 통화 때문에 저런 그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게 아니죠. 저분이 보여준 김병주 의원과 그 박선원 의원을 같이 했던 유튜브를 보시면 사실 거기에 고스란히 나와요. 처음에 곽 전 사령관이 그러죠. 뭐 앞에 조금 얘기하다가 장관이라고 얘기해요. 장관이 요원들을 빼내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박선원 의원이 옆에 있다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대붙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뭐냐면 저 장면만 보면 원래 모범답안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 했는데 곽 전 사령관이 그걸 잘 못하니까 옆에서 바로 잡아주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 그때 장관이 그 당시엔 장관만 나왔습니다. 마치 명령이 있었다고 쳐도 그게 장관이었어요. 명령의 주체가. 근데 언제부턴가 명령의 주체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것이 12월 10일 날 처음에 대통령과 통화했던 사실 하나 얘기한 이후에 두 번째 통화를 얘기하니까 그 얘기 안 하다가 박범계 의원을 만나고 와서 대통령이 전화해서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런 걸로 볼 때 저희가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는 모르지만 네. 명령의 주체가 달라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상당한 의미 있는 진술의 번복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